몇 년 전에 미국에서 파이오족이 한창 화제가 됐을 때 보통 20대 때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은퇴를 굉장히 이른 나이에 빠르면 뭐 30대 초반부터 아니면 40대 초반 이렇게 빨리 은퇴를 하는 그런 파이오족들은 평생 은퇴 후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대충 아마 한 4억, 5억 정도 모으면 은퇴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4억, 5억 가지고 어떻게 평생 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특히나 코인으로 30대 초반 아니면 정말 20대 젊은 나이에도 30억, 40억 뭐 이렇게 굉장히 몇십억 대의 큰 부를 이루고 은퇴를 하는 파이어족들이 한국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파이어족이 될 수 있는 그런 부의 기준은 30억 정도라고 해요. 30억 정도를 모으면 이제 그 모아둔 돈으로만 투자를 어느 정도 하면서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겠구나 라는 그런 기준이 바로 3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업을 다니다가도 코인으로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일 수도 있겠죠. 몇십억 대의 자산가가 된 이후에 은퇴를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면서 자유롭게 삶을 누리는 그런 파이어족들이 한 1년, 2년을 못 참고 다시 재취업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할 일들을 찾아 나섰다고 해요. 왜 그런 걸까요? 그건 바로 경제적인 자유, 그러니까 돈이 행복을 보장할 수는 없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일궈놓은 부를 통해서 그 부를 토대로 다른 수익 창출을 하면서, 그러니까 투자 같은 활동이겠죠?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평생 내가 하고 싶은 뭐 취미 활동이나 하면서 살아볼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몇 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상당한 우울감이 찾아왔다고 해요. 그렇게 큰 돈을 벌고 일을 모두 관두고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들을 하면서 살다 보니 의욕도 떨어지고 전혀 행복감은 느낄 수 없는 우울한 시기가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그냥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건 환상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파이어족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준이 얼마 정도일 것 같으세요? 내가 파이어족이 된다면 얼마 정도 모아야 정말 쿨하게 회사를 떠날 수 있을까요? 설정해둔 그런 금액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경제적 자유만 있다면 평생 놀고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은 한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에게는 자아라는 게 있기 때문인데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거기에서 에너지를 얻고 그러면서 삶의 동기를 부여받는 것 같아요. 돈만을 추구하면서 얼른 은퇴해야지. 그래서 나는 평생 자유롭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하면서 행복하게 살 거야. 이런 목표보다는 내가 만약에 정말 경제적으로 자립을 이루고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하게 됐을지라도 어떤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작점은 너무 멀리 있는 은퇴의 시점, 뭐 10억이든 20억이든 모아놓고 은퇴를 하겠다라는 거대한 목표보다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먼저 한 달에 100만 원 만들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10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 회사만 다니면서 월급이 유일한 소득의 수단이었다면 막막할 거예요. 내가 회사 밖에서 어떻게 100만 원을 벌지? 뭘 해야 벌 수 있을까? 어떤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는 게 아마 정상일 텐데요. 근데 100만 원을 어떤 한 가지 일로 만들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자본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리스크가 상당히 적겠죠? 물론 퇴근 후에 나의 시간을 좀 더 투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무자본으로도 요즘은 얼마든지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유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어떻게든 멀리 악착같이 돈 모아서 얼른 퇴사를 해버려야지.
그리고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이런 막연한 꿈 대신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방법은 정말 많아요. 작게는 소소한 커피값부터 뭐 아니면 좀 더 키워서 한 번은 뭐 치킨 한 마리 사 먹을 수 있는 돈, 아니면 가족들과 외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소득, 이렇게 점차 늘려갈 수 있는 거고, 이런 작은 액수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몇십만 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월 100만 원 정도까지 만들기에는 채 1년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정년퇴직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요즘 같은 상황에는 아마 이런 생각하는 직장인 분들 많을 거예요. 회사를 떠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그 시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찾아올 수도 있고 늦게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회사에서 늘 얘기하죠. 오너십을 갖고 일해라. 뭐 사실 저도 사회초년생일 때는 오너십을 갖고 일해보자 라고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회사의 어떤 브랜드나 아니면 회사의 제품을 개발하고 출시를 하고 그 출시가 된 제품이 성공해 나가는 걸 보면 너무 보람차고 기뻤어요. 근데 이게 한 몇 년 일하다 보니까 오너십 얘기하는데 내가 오너가 아니잖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게 남는 건 뭘까? 만약에 이 회사라는 백그라운드가 없어진다면 나에게 남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나를 브랜드로 만들기로 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브랜드로 키워나가 보세요. 회사라는 소속을 떠나서도 평생 남을 수 있는 건 바로 나 자신이라는 브랜드일 테니까요. 회사를 성실하게 다니면서 부수입도 열심히 창출하면서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일 거예요. 회사라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회사에서 받는 월급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라든지 보호받는 소속감이 주는 안정감, 그것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모든 분들에게 이게 통하는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단 1분 1초도 회사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할 수준이라서 회사라는 공간 자체가, 그곳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옥과도 같이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고, 심지어 회사로 인해서 나의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다른 길을 하루라도 빨리 찾아보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어디든 정답은 없어요. 생각의 틀을 조금만 깨보세요. 아마 주변에 나 너무 힘들어서 회사 그만둬야 될 것 같아 라고 상의를 한번 해본다면 거의 90% 이상이 그래도 회사 다니면서 좀 대안을 생각해 보는 게 어때? 라고 많이 조언을 할 거예요. 근데 뭐 당연히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회사를 다니면서 대안도 생각해 보고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려놓은 다음에 퇴사를 하면 가장 좋겠죠. 그렇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루하루 회사를 다니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날들을 그저 겪어내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벅차거든요. 그런 분들께는 좀 더 용기를 내보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먼저 나에게 그만큼의 절실함이 있다면 다만 하루라도 빨리 좀 털어내고 일어나서 나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회사를 떠나는 시기, 떠나야 하는 그런 시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정년퇴직, 뭐 50대, 60대일 수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바로 지금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